윤석열 선대의 얘기인데요. 윤석열 소문자 S 노묵으로 잡았습니다. 물음표가 있어요. 예. 소문자 S가 뭔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무슨 뭐 거리에 가거나 또 지난번 부산 서면에서의 빨간 후드티를 입은 모습들은 윤석열 후보가 쉽게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지만 윤 후보의 정책이나 메시지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메시지와 정책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단 성일종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대선은 한 팀이 정당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라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 한 의원님 나오셨지만 민주당에는 김종인 같이 훌륭한 전략가나 정말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큰 지도자가 없으신 겁니다. 2030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이러한 자원이 윤석열 양쪽에서 바치고 있잖아요. 골고루 함께 역할을 해서 그 나라를 세력이 만드는 거고 그에 대한 주역은 한 사람이 되는 건데 민주당엔 이게 없는 거지.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 충분히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게 될 텐데 이러한 좋은 자원이 민주당에 거꾸로 없는 것이죠. 이미 그 예견이 됐던 거고요. 지난 주말에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한 팀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팀이 되었구나 하는 측면에서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선거가 이준석과 김종인의 선거가 되겠구나. 고스트 선대위가 되겠구나. 후보자는 보이지 않고 김종인의 그리고 이준석의 얼굴이 그들의 이야기가 선대위를 지배하는 그런 고스트 선대위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앞으로도 후보자가 실력이 없으면은 대중들에게 또 TV 토론할 때 계속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게 후보자의 속성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고스트 선대위의 모습과 노룩의 그런 선대위의 모습, 윤석열의 모습을 앞으로 90일 동안 보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 민주당이 프레임을 잡고 있는 우리 진영의 두터운 아주 그 20대의 상징성과 노년층의 상징성. 그러니까 청, 장, 노가 함께 연합돼 있는 연합함대거든요. 정말 강팀입니다. 아니 축구에서 할 때 스타 플레이어 혼자 합니까? 뒤에는 백을 보고 있는 수비수도 있고 미들필더도 있고 스트라이커도 있잖아요. 저희 구성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 두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은 앞으로 다 중심을 받아야 될 분을 이렇게 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그 토론이 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예선을 하는 과정이 12번의 토론하는 걸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들어오신 지가. 이제 5개월 돼가지요. 그렇지만 그 토론도 회를 거듭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봤지 절대로 토론에 약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뛰어난 후보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그다지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안 된 개인기가 부족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준석과 김종인이라는 하나의 포장지가 필요한 그런 그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포장지를 뜯으면 볼수록 후보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는 앞으로 계속 대중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토론회를 계속 기피를 하고 있는 듯 인상을 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컨텐츠와 본인의 실력, 본인의 정책을, 비전을 국민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추후라도 제가 성일종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토론에는 의원님, 나오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선관위 주최 토론 3회 말고 그러면요. 뭐 추가로 나오실. 아니 뭐 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모든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후보가 관훈 토론이라든지 방송 기자 클럽에서 초청하는 것도 피한다 그랬는데 피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내부 정비하느라고 거기에 나갈 시간이 없었고요. 언제든지 나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토론은 지금 1대1 토론으로 테이블이 제일 딱 최적은 토론으로 저희가 근데 세팅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실 자 용의가- 토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부터 좀 저희 크게 급해서. 자,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후보의 경쟁력이 있고 당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당이 예.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 주자로서 나가는데 후보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과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살았었던 삶의 이력들은 이게 입으로 담기조차 어려워요. 쌍욕에서부터 너무도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후보 결함 없습니다. 오로지 공직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 경쟁력에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이게 예. 당의 경쟁력인데 이 당의 경쟁력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20대와 아까 말씀드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청장노가 연결하는 정말 드림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당 시스템 전체가 움직여가는 이 대응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대선은 미래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예.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고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한데 대선은 미래를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뭐 나머지 토론도 그렇고 이후에 90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과거에 집착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90일 레이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은 네거티브 선거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실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진흙탕 선거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대장동으로 이 선거를 끝까지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자의 몇몇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려고 할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이미 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예. 형수 욕설이라든지 저 조카 변호한 거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본부장 예. 특히 후보자 부인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허위 학력 기재 문제라든지 또 양평 그 특혜 그 장모가 이제 양평 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죠. 거기도 저 후보자 사모가 등기이사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본부장 리스크는 아직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래를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거티브로 가면 계속 그 얘기만 사실 반복될 수 있어서 제가 원래 성일종 의원님이 그 이른바 쌍욕 그 의혹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바로 본부장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본인 부인 장모라는 거죠. 윤 후보의 나올 줄 알았는데 네거티브 하지 말자. 아니 원래 결점이 많으면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지요. 예. 지금 며칠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예. 이재명 지사 20대의 변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는 영감 소리 들었어요. 정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존경받는 직장이었고 또 성남시장이 됐어요. 공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쌍욕한 겁니다. 형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수나 조카다라고 다 협의하고 달래서 정신병원에 가도록 잘 안내를 해야지 그 형한테 욕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 그러는데 이 유능한 것이 부패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대통령 됐었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재판 거래를 비롯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로 포장을 해가지고 야당의 입을 막고 공세를 막는다고 한다면 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미래의 국가 지도자는 도덕적으로나 그 능력의 유무가 부패에 연결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대로 논하고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정직한지 안 한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한다. 지금 아마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방송 노출 거의
1, 2위를 다투시는 그러한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에 거의 80, 90% 그 반복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여러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네거티브 공방이 되면은 이 선거판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본인이 실력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정책과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에게 딸리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겼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본인의 미천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는 대중들에게 자극적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진흙탕 싸움판으로 이 선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예. 저의 우려인데. 일단 잠깐만요, 미래를 황교안 의원님 알았으면 잠시만요.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논란 등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부인의 여러 문제 등 저희가 여러 번 다룬 얘기여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다른 새로운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다룰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하면 계속 반복적인 좋습니다. 얘기해서 좋습니다. 나중에 이슈가 예. 되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이슈가 되거나 논란이 됐을 때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네. 마치도록. 그거는 제가 뭐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아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미래를 누가 얘기 안 합니까? 당이 다 얘기하고 후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미래를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국토 토지 보유세를 매겨가지고 50조 원을 걷어서 국민들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토 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 공약 1호인데 공청회도 오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취소를 하셔야죠. 아니면 말고 던지고 그냥 마구마구 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게 그냥 그날 바뀌어요. 또 재난지원금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그 주 4일 근무,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거 막 던지는데 아니면 국민이 반대하면 바뀐다 그래요. 국가 지도자는 정말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선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분리하고 표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버리겠다. 이게 과연 미래를 이해하기는 후보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책을 두고서 찬반을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주거대책 이런 것들을 놓고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 더 나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학습 능력이 빠르고 집중력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빠른 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국민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보류할 수도 있고 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한 달 반 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들에게 지원하자고 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조차도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재명 지사는 당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돌파를 한 다음에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구나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찬반 논쟁을 하는 90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논란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일단 뭐 정책 논의를 계속 하셔서 토론을 아까 또 말씀하셔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오늘 좀 선관위 주최 토론이 아니더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안 하려고 하는 후보가 저는 가장 국민들에게 숨기는 게 많은 후보다.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토론 오케이. 윤석열 후보 쪽만 지금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 빼놓고 하자고요. 그것도 뭐 선택권을 존중하자고요. 예.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제 좀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토론한 뒤에 좀 적극적으로 하실 거다 이런 거죠. 네.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하고 우리 안 의원님도 선거를 하셨지만 지역 선거도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쫓아 하는 후보들, 지지율 낮은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무조건 요구하지요. 그리고 토론회를 기피한다 그러면서 또 공세를 하지요. 예. 이것은 전형적인 여야 후보 또 여야 국회의원 그동안 다 우리가 겪으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땐 토론 기피하지 않습니다. 12번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선 때. 그러면요. 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나올 때 저는 후보들이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이냐. 일관된 정책이거나 말이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항상 말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놨다가 아니 그게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게 난 내가 존경한다고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경우도 본인의 결점이나 이런 것을 아주 화사한 화술로 넘어가려고 하는 또 그런 거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올바른 여러 가지 대안과 또 정확하게 자기가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증명하고 토론회에 나와야지 그런 거를 덮기 위해서 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이자 지지율 떨어져 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 윤석열 빼고 토론회 하자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않고 없는 찐빵이고요. 그래도 그 1, 2위 박빙을 다투는 후보 없이 토론하는 것은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심상정 후보 주장대로 윤석열 후보가 안 하겠다면 빼고 하자 나머지 후보들끼리 그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건 우리도 못 봤지. 네, 그건 상식이 아니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제 선거만 5번을 치러봤지 않습니까? 후보가 5번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대 후보가 그래도 자기가 준비돼 있고 언변에 자신이 있고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많은 후보는 토론회 하자 그러면은 시민단체 토론회든 선관위 토론회든 마다 않고 열심히 토론을 해요. 근데 반면에 준비가 안 된 후보한테는 토론을 하자 그러면 항상 토론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의 공간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60평생을 사시면서 이 범인 잡는 일만 하셨잖아요. 그죠? 과연 그분이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민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어떤에게 희망을 줄 그런 어떤 고민을 평생 동안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뭐 오늘 저 토론에서도 스크린이 꺼지니까 뭐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자 박근혜가 나타난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자, 안 의원님. 여자 박근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 보고 토론회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거부터 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그나마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컬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여권에 비슷한 그 이념이나 색깔들이 비슷한 데에서 그래도 좀 비까비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심상정은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하고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게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국가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윤석열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시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은 저거 하셨지만 대장동 같은데 자기 측근은 7명한테 조 단위의 이득을 몰아준 이러한 행위한 사람이 그래도
이 국가의 기둥을 세우고 제가시다가 또 원칙을 대장도 세우기 위해서 저기 싸웠던 자꾸 검사하고 가면 여기서 또 잘못됐습니까? 거기에다 반론을 하게 되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거는 제가 받겠습니다.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세웠었던 국민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데 뭐 아침에 같이 여러 제작진 같이 주제를 정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 얘기 하나, 이재명 후보 쪽 얘기 하나, 또 이재명 후보 쪽 얘기 하나, 윤석열 후보 쪽 얘기 이렇게 정하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 얘기여서 일단 그쪽 얘기를 가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 주제 설명을 할 때 S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안 보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언제 뭐 부인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또 답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배우자이신 김건희 씨는 언제 이제 공개 행사를 하시는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댁에 가서 그 사모님께 좀 여쭤보셨나요?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는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윤 후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민석 의원님에게 먼저 얘기할 순서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반박이나 해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성일종 의원님이 뒤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가 안 나오고 있다에 대해서. 근데 꼭 후보 부인이 지금 나오는 게 꼭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굉장히 이상해요. 그 대선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설수가 많았던 선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계속 피하는 모습이나 김건희 후보 배우자께서 대중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저는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만큼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후보자들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 태도의 첫 번째 조건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나서서 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합시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올바른 태도고요. 김건희 그 배우자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별별 저는 줄리 그런 이야기를 이런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생활 부분 건드리지 않고요. 단지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낸 도치 이야기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이력서의 허위 학력 기재 같은 문제는 이거는 그 공정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건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사모께서 한마디 이야기 없어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잘못된 후보자와 후보자 사모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태도를 바로 잡아 주십사 성일종 후보님께서 좀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성일종 후보님은 아니고요. 성일종 죄송합니다. 여당이 공격할 거와 안 할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검사라고 축혀 세우면서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가 검증을 아주 면밀하게 했을 거고요. 이 정권의 국회의원들이 윤 총장 철벽방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들이 면죄부 다 주워놨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도이치 11년 전 얘기잖아요. 뭐 주가 조작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했다.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사모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 자가당착적인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어찌됐든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 조사받는 죄인인데 죄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설친다고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요. 아마 때 되면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때 되면 후보께서 또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윤 후보의 토론, 앞서 이제 윤석열스 노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부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좀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김땡땡님께서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의 토론을 기피한다. 그러면 뭐로 공격하려고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토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름땡땡님은 말만 잘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다. 조급해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